인천공항 출국장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낡은 보따리를 두 팔로 꽉 안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보따리 천이 해져서 군데군데 기워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캐리어를 끌고 있더군요. 쇼핑백을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만 보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를 지나 보안 검색대로 향했어요. 검색 요원이 말했습니다. 가방 열어보시겠어요? 저는 보따리를 검색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천천히 끈을 풀었습니다. 보따리가 펼쳐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색 요원이 보따리 안을 확인하려다가 멸치 봉지 하나를 건드렸어요. 봉지가 낡아서 그 자리에서 찢어졌습니다. 우두둑. 마른 멸치들이 검색대 위로 쏟아져 나왔어요. 멸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린내가 퍼졌어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어머, 멸치? 공항에 멸치를 가져와? 검색 요원이 당황했어요. 보따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멸치 봉지가 여러 개 더 보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멸치를 주웠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검색 요원이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손님, 여기에 담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멸치를 다시 보따리에 넣었어요. 끈을 묶었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두 팔로 안았어요. 15년 만에 친정에 가는데 멸치 보따리 하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는 멸치 보따리만 안고 친정에 가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모든 건 1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5년 전 베트남 하노이였습니다. 하노이 국립대학교 강당이었어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25살 단상 위에 섰어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영문학과 수석이었거든요. 총장님이 악수를 청하셨어요. 티엔 축하해. 훌륭한 통역사가 되길 바라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유엔 통역사가 되겠습니다. 객석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동생 꽝이 16, 란이 14이었습니다. 둘 다 박수를 쳤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아파트였어요. 제 방에 들어갔죠. 책상 위에 영어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엔 통역사 시험 안내서도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다음 시험은 6개월 후였어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가족들을 거실에 모으셨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엄마가 물으셨어요. 얼마나 빚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3억 동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빚쟁이들이 집 앞에 왔어요. 꽝과 라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이틀 후 결혼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사무실이었어요. 중개인이 남자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착해요. 저는 사진을 봤어요.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얼마예요? 1,500만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저 한국 갑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티에나, 내 꿈은 어떡하니? 저는 웃었습니다. 잠시 미루는 거예요. 꼭 다시 시작할게요. 출국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그리고 영어책들이었어요. 유엔 통역사 시험 안내서도 넣었어요. 영안사전 3권도요. 대학 졸업장은 액자에 넣어서 챙겼습니다. 동생들이 방에 들어왔어요. 언니, 우리 이제 어떡해? 저는 둘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한국 가서 돈 벌어올게. 너희는 공부 계속해. 꼭 대학 가야 해. 란이 물었어요. 언니는? 언니 꿈은? 저는 웃었습니다. 언니 꿈은 조금 늦춰지는 거야. 하지만 포기하는 건 아니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월의 추운 날이었어요. 저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멀리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호였습니다.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 순자였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순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에 탔어요. 뒷좌석에 제가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렸어요. 영어책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가방을 쓰다듬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다가구 주택 2층이었어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 풀어. 순자가 말하고는 나가셨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영어책들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유엔 통역사 시험 안내서가 제일 위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순자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선이 책상으로 향했어요. 이게 뭐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 영어 공부 책들이에요. 순자가 다가오셨어요. 책들을 집어드셨습니다. 공부, 여기서 뭐하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통역사가 꿈이에요. 순자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통역사? 대학 나왔다고? 여기선 소용없어. 설거지나 잘하면 돼. 순자가 방을 나가셨어요. 책들을 들고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그건. 순자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창고 문을 여셨습니다. 안을 뒤적거리셨어요. 낡은 보따리를 꺼내셨습니다. 제 영어책들을 보따리에 쑤셔넣기 시작하셨어요. 영안사전, 유엔 시험 안내서, 졸업장까지요. 저는 순자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순자가 팔을 뿌리치셨어요. 쓸데없는 거 치워. 공부는 필요 없어. 그리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냉장고를 여셨어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마른 멸치 봉지였어요. 순자가 보따리 안에다가 멸치 봉지들을 책 위에 던져 넣으셨어요. 이거나 먹고 살아. 보따리 끈을 묶으셨습니다. 창고 깊숙이 밀어 넣으셨어요.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문에 댔어요. 하지만 열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음날부터 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순자가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장 청소 나가.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 청소를 했어요. 오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계산대에 섰어요.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어요. 번 돈은 대부분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었어요. 꽝의 대학 등록금, 란의 학원비, 엄마 생활비.
15년간 총 1억 8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셨어요. 주인이 난처해 하셨어요. 영어를 못 하셨거든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유창한 영어였어요. 손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thank you so much. 주문을 받았어요.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손님이 감격하셨어요. You saved me. Thank you. 주인도 감탄하셨습니다. TNC 영어 되네요? 저는 웃었어요. 조금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순자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당 주인한테 전화 왔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영어 잘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일어나셨어요.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며느리가 잘난 척하면 시댁 망신이야. 다시는 영어 쓰지 마. 내가 할 일은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야. 멸치나 먹고 살면 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15년간 영어를 쓰지 못했어요. 거리에서 영어 간판을 볼 때마다 제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6년째 되던 해 하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린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린이가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린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공개 수업 오지 마. 제 가슴이 아팠어요. 왜? 하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오면 애들이 놀려. 엄마 한국말 이상하다고. 그리고 하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엄마 손에서 멸치 냄새 난대. 저는 제 손을 봤어요. 순자가 명절마다 멸치를 주셨습니다. 15년간 멸치를 볶아 먹으며 살았어요. 손에 밴 비린내는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비누로 손을 10번도 넘게 씻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나. 꽝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 병원에 계셔.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 수술비는 8천만 원. 제 숨이 막혔어요. 꽝이 울먹였습니다. 누나 어떻게? 저는 이불을 꽉 쥐었어요. 내가 갈게. 뭐? 한국에서 돈 가져갈게. 조금만 기다려. 누나, 정말? 응. 며칠만 기다려. 내가 꼭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15년 만에 친정에 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순자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뭐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친정에 한 번만 다녀와도 될까요? 순자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뭐?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친정? 15년 만에? 순자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일어나셨습니다. 가려면 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하린이는 두고 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돌봐줄게. 넌 혼자 가.
그리고 일주일 안에 돌아와. 하루라도 늦으면 할인이 학교 못 보낸다. 순자 목소리는 단호하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순자가 창고로 가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순자가 창고 문을 여셨어요. 먼지 쌓인 구석을 뒤적거리셨습니다. 뭔가를 끌어내셨어요.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15년 전 그 보따리였어요. 순자가 보따리를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선물은 이것만 가져가. 저는 보따리를 봤어요. 이게 제 영어책 넣었던.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근데 그 위에 멸치 더 넣어뒀어. 저는 보따리를 만져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멸치 먹고 사는 거니까. 친정 가서도 멸치나 나눠줘. 그게 내 수준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보따리를 방에 가져왔습니다.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보따리를 만졌어요. 비린내가 났습니다. 멸치 냄새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봤어요. 이 보따리를 버릴까? 하지만 다른 짐이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가야 했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따리를 두 팔로 안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보따리를 안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섰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여권 주세요. 저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베트남행이시네요. 붙일 짐 있으세요? 저는 보따리를 카운터에 올렸어요. 이거요. 직원 손이 멈췄습니다. 보따리를 봤어요. 이게 짐 전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이건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괜찮아요. 이대로 붙이지 않을게요. 기내에 가져갈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안 검색대에 도착했습니다. 검색 요원이 말했어요. 가방 열어보시겠어요? 저는 보따리를 검색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끈을 풀었어요. 천천히요. 보따리가 펼쳐졌어요. 검색 요원이 안을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멸치 봉지 하나를 건드렸어요. 봉지가 낡아서 그 자리에서 찢어졌습니다. 우두둑. 마른 멸치들이 검색대 위로 쏟아져 나왔어요. 멸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린내가 퍼졌어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어머, 멸치? 공항에 멸치를 가져와? 검색 요원이 당황했어요. 보따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멸치 봉지가 여러 개 더 보였어요. 손님, 이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멸치를 주우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 사람 뭐야? 15년 만에 친정 가는데 멸치?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검색 요원이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손님, 여기에 담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멸치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보따리에 다시 넣었어요. 끈을 묶었습니다. 보따리를 두 팔로 안았어요.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렸어요. 짐칸에 넣으려 했지만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안고 있기로 했어요. 옆자리 승객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무슨 냄새지? 저는 보따리를 더 꽉 껴안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3시간 비행 내내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보따리를 안고요. 멀리서 두 사람이 보였어요. 꽝과 란이었습니다. 둘 다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제가 보내준 돈으로 산 옷이었죠.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걸어갔어요. 가까워졌습니다. 꽝과 란의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안고 있는 보따리도요. 꽝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란의 손이 멈췄어요. 누나, 꽝이 작게 말했어요. 그게 뭐야? 저는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선물이야. 란이 가까이 왔어요.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무슨 냄새? 멸치 냄새였어요. 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나, 15년 만에 멸치? 침묵이 흘렀어요. 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한국에서 어떻게 산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자. 엄마 기다리셔. 꽝의 중고 승용차였습니다. 제 돈으로 산 차였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렸어요. 꽝이 창문을 열었어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보내준 돈으로 지은 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10여 명쯤 되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저를 보려고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따리를 안고요.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보따리로 향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코를 막았습니다. 무슨 냄새야? 란이 작게 대답했어요. 멸치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한국 갔더니 멸치? 한국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했으면. 집도 새로 지었는데 티에는 젖골이야. 불쌍해라. 정말 불쌍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계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눈을 뜨셨어요. 티에나.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시선이 제 옆 보따리로 향했습니다. 냄새를 맡으셨어요.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티에나. 이게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에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티엔이 15년간 이렇게 산 거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꽝이 요리를 했어요. 제 덕분에 요리 학교를 나왔거든요. 란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센스 있게요. 셋이 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꽝이 입을 열었어요. 누나, 응?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 저는 꽝을 봤어요. 누나가 한국에서 잘 사는 줄 알았어. 매달 돈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는. 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멸치 보따리 하나? 란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라리 송금 안 받을걸. 란이 울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꽝도 일어났어요. 미안해, 누나. 그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왔어요. 보따리를 안고요.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그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 버려야 해. 이 멸치 냄새나는 15년을. 보따리를 쓰레기통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영어 책들, 유엔 통역사 시험 안내서, 대학 졸업장. 혹시 아직? 저는 보따리를 내렸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끈을 푸는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멸치 봉지들이 보였어요. 5개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멸치뿐이구나. 멸치 봉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5개를 다 꺼냈습니다. 멸치 봉지 밑에 낡은 겉옷들이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그 밑에 뭔가 보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책이었어요. 영어책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어요. 유엔 통역사 시험 안내서였습니다. 15년 전 그 책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더 꺼냈어요. 영안사전 3권. 대학 졸업장. 액자 그대로였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어. 15년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책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책들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 밑에 뭔가 더 있었어요. 비닐로 싼 뭉치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풀었습니다. 현금이었어요. 10,000원권 지폐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어봤습니다. 8천만 원이었어요. 엄마 수술비였습니다. 두 번째 뭉치를 풀었어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잔액을 받습니다. 1억 5천만 원. 저는 주저앉았어요. 세 번째 뭉치, 금반지였습니다. 10돈이었어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봤어요. 제일 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꺼냈습니다. TN에게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TN에게 15년 전 이 보따리에 내 영어책들을 넣었지. 그리고 창고에 처박아뒀어. 멸치도 그때 같이 넣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멸치 먹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었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나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어. 시집와서도 동네에서도 가난한 집 며느리라고.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했어. 내가 받은 걸 너한테 되돌려준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다르게 했어. 15년간 내 꿈을 지켰어. 영어책들 한 권도 버리지 않았어. 먼지만 쌓이게 두면서도 언젠가 내가 다시 펼칠 거라고 믿었어. 15년간 내가 번 돈의 60%를 모아뒀어. 한 달도 안 빠지고 내 이름으로. 내가 친정에 보낸 100만 원. 그중 50만 원은 내가 보탰어. 15년간 총 9천만 원. 내 동생들 학비의 절반은 내 돈이야. 멸치 보따리가 초라한 건 일부러야. 마을 사람들이 너를 불쌍히 여기게. 그럼 너한테 더 잘해줄 거라고. 하찮은 멸치 아래에 내 인생을 접어뒀어. 이제 펼쳐. 박순자.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편지 밑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새 영어 교재들이 들어있었어요. 새 영어 교재들이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최근에 사신 것이었습니다. 유엔 통역사 시험 접수증도 있었어요. 이름 TN 시험일 3개월 후 접수자 박순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험 붙으면 내가 할인이 봐줄게. 넌 공부만 해. 40세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어요.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금반지였습니다. 쪽지가 함께 있었어요. 이거 팔아서 학원비 내. 멸치 먹고 살라고? 천만에. 넌 통역사야. 마이너스 엄마가. 마지막 단어. 엄마.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쓰셨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꽝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꽝과 란이 서 있었어요. 둘 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편지 봤어. 란이 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보여주셨어. 누나 우는 소리 듣고 깨셨대. 셋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꽝이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우리 학비 절반이 시어머니 돈이었어? 란도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는 멸치만 먹으면서 저는 두 동생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셋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오전 10시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수술비 입금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꽝과 란이 양옆에 앉아 있었어요. 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 시작해볼까 봐. 꽝이 물었어요. 통역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세야. 너무 늦었을까? 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시어머니도 그렇게 쓰셨잖아. 시작이라고. 꽝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응원할게, 누나.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다리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티에나, 고마워. 편지, 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티엔이, 시어머니가 지켜주고 있었구나.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네, 엄마. 저 몰랐어요. 사흘 후 마을 사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도 왔어요. 코를 막았던 분이었죠. 티엔, 우리가 오해했어. 멸치 보따리 안에 그런 게 들어 있었다며? 한국 시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시네.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15년간 돈을 모아주다니 며느리 생각이 깊으셨나 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꽝이 물었어요. 누나,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일단 한국 돌아가야지. 그리고 공부 시작할 거야. 란이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돈 벌어. 누나한테 의지하지 않을게. 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는 누나 꿈만 생각해. 우리가 엄마 모실게. 저는 두 동생을 봤어요. 이제 다 컸어. 어느새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공항에 갔습니다. 꽝과 란이 배웅을 나왔어요. 란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누나, 꼭 통역사 돼. 꽝도 안았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될게. 이번엔 보따리가 없었어요. 가방에 영어책들을 넣었습니다. 새 교재들도요. 그리고 보따리는 접어서 가방 제일 밑에 넣었어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15년의 증거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니 민호와 하린이가 서 있었어요. 하린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하린이를 꽉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우리 딸, 민호도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집에서 뭐 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공부 준비했어.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 뭔데? 통역사. 할인이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진짜? 엄마 영어 되게 잘하잖아. 민호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현관에 서 계셨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를 봤어요. 순자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그런데 순자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무릎 꿇지 마. 저는 순자를 올려다봤어요. 순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는, 순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이제 며느리가 아니야. 딸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가 저를 안으셨어요.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미안했어, 티에나. 정말 미안했어. 저는 순자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고마워요. 둘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눈을 닫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티에나, 네 어머니. 시험이 석 달 후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할인이는 내가 학교 보낼게. 집안일도 내가 할게. 넌 공부만 해. 영어 책들 내 방에 다 갖다 뒀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야. 늦게라도 내 꿈 찾았으면 됐어. 민호가 말했어요. 여보, 나도 도와줄게. 주말엔 내가 할인이 돌볼게. 할인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파이팅. 나도 조용히 있을게. 저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장 청소가 아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영어책을 펼쳤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리콰이어즈. 목소리가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젠 공부를 위해서였습니다. 순자가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많이 먹어. 공부하려면 기력이 있어야지. 할인이는 학교 다녀와서 조용히 숙제를 했어요. 엄마 방해 안 되게 할게. 민호는 주말마다 할인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영화 보고 올게. 천천히 공부해. 학원도 다녔어요. 순자 금반지를 팔아서 낸 학원비였습니다.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TNC, 기초가 정말 탄탄하시네요. 대학 때 제대로 공부하셨나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잊지 않았어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점수가 나왔어요. 합격선을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자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모의고사 붙었어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딸 잘하는 거 나는 알았어. 처음이었습니다. 순자가 우리 딸이라고 부르신 게요. 시험 당일이었습니다. 2월의 추운 아침이었어요. 15년 전 한국에 처음 왔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었어요. 순자가 사주신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0세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있었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25살 때보다 더 단단했어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순자, 민호, 할인이가 모두 나와 있었어요. 순자가 제 옷깃을 매만지셨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민호가 차 열쇠를 흔들었어요. 데려다 줄게. 할인이가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파이팅? 저는 웃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젊었어요. 20대, 30대였습니다. 저만 40대였죠.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험표를 꺼냈어요. 이름 TN 응시 분야 한국어 마이너스 영어 동시통역.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이름이었어요. 시험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스가 있었어요. 헤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떨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하노이 대학교 강당. 졸업장을 받던 그날, 총장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훌륭한 통역사가 되길 바라네. 그리고 엄마, 티에나, 내 꿈은 어떡하니? 제가 대답했었죠. 잠시 미루는 거예요. 꼭 다시 시작할게요. 눈을 떴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헤드폰에서 영어가 흘러나왔어요. 유엔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유창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억눌렀던 목소리였어요. 이제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한국어를 영어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확했어요. 정확했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헤드폰을 벗었어요. 손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냈어요. 저는 해냈습니다. 시험장을 나왔어요. 밖에서 순자, 민호, 할인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어땠어? 저는 할인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잘 봤어. 순자가 물으셨어요. 자신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순자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 됐어. 밥 먹으러 가자. 6주가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옆에 서 계셨어요. 민호와 할인이도요. 오전 10시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보였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티읕, TN,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 순자가 화면을 보셨습니다. 합격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합격했어요. 할인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합격. 엄마가 해냈어. 민호가 저를 안았어요. 축하해, 여보. 순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잘했어, 티에나. 정말 잘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국제회의장이었어요. 저는 통역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있었어요. 오늘은 국제환경회의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시통역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능숙했어요. 1년간 작은 회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큰 국제회의도 맡았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부스에서 나왔어요. 로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였어요. 손에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순자가 웃으셨어요. 점심 챙겨왔어. 너 바빠서 제대로 못 먹잖아. 저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가 제 얼굴을 보셨어요. 많이 달라졌구나. 네.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 저는 웃었습니다. 40세에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늦지 않았어. 오히려 잘 됐어. 15년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더 단단한 거야. 저는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순자가 손을 꽉 쥐셨어요. 우리 딸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린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 공개 수업 있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지 마.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와줘. 저는 하린이를 봤어요. 정말? 하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친구들한테 엄마 자랑하고 싶어. 엄마가 통역사라고, 엄청 멋있다고. 저는 하린이를 꽉 안았어요. 응, 엄마 꼭 갈게. 약속해. 일주일 후 하린이 학교에 갔습니다. 공개 수업 날이었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교실 뒤에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린이가 저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영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부모님 중에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하린이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요. 하린이 엄마가 통역사세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정말이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네, 국제회의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부탁하셨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영어로요. 저는 교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봤어요. 하린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어요. Dreams야, never too late. I started AGAIN F40. You can do anything.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린이가 제일 크게 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왜?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하린이를 봤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하린이가 있어서.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날 밤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를 봤어요. 15년 전 그 낡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빨아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보따리를 만졌습니다. 안에는 통역사 자격증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순자의 편지도요. 액자 속 사진을 봤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순자, 민호, 하린이, 그리고 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순자와 하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정말 멋지죠? 그럼, 우리 딸 최고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6년 2월. 그리고 썼습니다. 15년 전 저는 꿈을 보따리에 넣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찮은 멸치들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멸치 아래에 제 인생이 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15년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다시 펼쳐주셨습니다. 40세의 시작, 늦지 않았습니다. 멸치 냄새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꿈의 향기입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내일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할 거예요. 이제 저는 통역사니까요. 40세에 다시 시작한 통역사. 15년을 견뎌낸 통역사. 멸치 보따리 아래서 인생을 찾은 통역사. 저는 TN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TN의 15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멸치 보따리 아래 숨겨진 사랑. 그리고 40세에 다시 핀 꿈.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시작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